캐릭터 가이드에서는 캐릭터별 콤보와 각종 기초 셋업을 다룹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기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스템 기본 가이드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클래식에서만 가능한 것은 보라색으로, 모던에서 사용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입력합니다. 러쉬는 스트리트 파이터 6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캐릭터가 킴벌리입니다. 끊임없는 러쉬와 페인트를 활용하여 늘 반박자 엇나간 움직임으로 상대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 전에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강력한 구석 심리를 자랑하는 반면 잔디에프와 달심 다음가는 최악의 방어 옵션을 갖고 있어 구석에 몰리는 게 어느 쪽이던 그 자리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요소가 너무 많고 기본기의 믹스업이 중요한 매우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으므로 예쁜 킴벌리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짧은 기본기로 인하여 대치 상황에서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킴벌리는 대치 상황에서의 러쉬 활용이 중요합니다. 킴벌리의 앉아줌 킥은 캔슬러시가 되지 않는 대신 가드시 플러스 1의 이득을 가져가는 기본기인데요. 문제는 현재 등장한 캐릭터의 앉아줌 킥 중 가장 짧은 공격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 믹스업을 제외하곤 대치 상황에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플러스 1의 이득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그 진정한 위력은 러쉬와 함께할 때 나타납니다. 하단 판정이라는 점과 상대의 몸에 닿았을 때 큰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히트했을 때 강력한 콤보를 넣어줄 수 있고 가드시에도 더욱 여유있게 다음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히트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를 걸고 싶다면 이후 강펀치를 입력해주세요. 상대의 기본기와 동시 히트를 노려 너무 거리가 멀지 않다면 JP와 혼다를 제외한 캐릭터에게 약 2전 1문자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캐릭터에게 SA3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가드했을 때 턴을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앉아줌 킥을 한 번 더 입력합니다. 앉아줌 킥이 히트했다면 약킥으로 연결할 수 있고 가드되었을 때는 상대의 기본기와 동시 히트하고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앉아 펀치를 입력하여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앉아 강펀치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후 질주로 캔슬할 경우 상대의 기본기를 제압하고 무신무인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드를 고친다면 질주를 멈추고 심리를 걸어보세요. 오디 질주를 활용하여 플러스 1의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으며 오디 질주 이후 목사냥을 사용하면 상대의 기본기를 제압하고 공격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중킥은 대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킴벌리의 거의 유일한 기본기입니다. 중킥 이후 히트 여부에 관계없이 질주를 입력해주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킥이 가드되었다면 상대의 기본기를 허용할 수밖에 없지만 중킥 이후 질주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기본기를 공략해줄 수 있습니다. 러쉬 앉아중킥의 경우 너무 짧은 공격 범위로 인해 상대가 쉽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러쉬 중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앉아강 펀치와 마찬가지로 러쉬 중킥 이후 질주를 입력할 경우 상대의 기본기를 제압할 수 있으며 오디 질주나 목사냥 역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주를 가드시킨 이후 무신이즈나와 무신무인각으로 파생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막고 있을 때는 이즈나를, 점프를 뛴다면 무인각으로 이지선단을 걸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후방 점프로 양쪽 모두 피할 수 있지만 이때 러쉬 강킥을 사용하여 점프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킴벌리의 앉아강킥은 JP, 혼나, 춘리 다음으로 짧은 범위를 갖는 대신 캔과 함께 가장 빠른 발동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치 상황에서 상대의 러쉬를 끊어주는 용도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상대의 기본기가 허치는 것을 유도하여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가드시 플러스 2의 이득을 가져가는 강킥은 근거리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강킥을 사용했다면 히트여부와 관계없이 중펀치를 연결해주세요. 히트했다면 중강 타겟 콤보를 넣어주고, 가드되었다면 상대의 기본기와 동시 히트하는 것을 노려 중펀치를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구석에서 잡기 상황이나 점프 공격 이외에는 약간 거리가 벌어져 중펀치를 다시 넣어주기 어려운데, JP와 혼다를 상대로는 약킥을, 그 외에는 중킥을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중펀치까지 가드 후 기본기를 내밀었다면 강펀치로 퍼니시 카운터를 노려주세요. 강펀치 대신 중킥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중킥 역시 가드했다면 다시 한번 중킥 심리로 넘어가세요. 근거리의 킴벌리를 강력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안자야 펀치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안자야 펀치에서 약킥으로 총 4번에 걸친 공격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약킥 이전에 상대가 발버둥을 친다면 약 유전 일문자나 러쉬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자야 펀치를 카운터로 맞췄다면 중강 타겟 콤보로 연결되는 강력한 콤보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근거리전을 특기로 하는 킴벌리의 특성상 카운터 컴비네이션을 사용할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자 중킥, 질주 몸통치기, 러쉬 중간 공격을 가드시킨 이후 플러스 1의 이득을 가져가는 경우나 상대의 기본기 컴비네이션 사이에 끼어들어 강력한 반격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킴벌리의 제대로 된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자야 펀치에서 중펀치까지 연결한 이후 카운터 메시지를 확인하고 타겟 콤보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킴벌리의 기본기의 날개를 달고 싶다면 채은형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대치 상황에서 상대가 러쉬 공격을 집요하게 방해한다면 도중에 채은형을 입력하여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으며, 기본기의 사이사이에 채은형으로 캔슬하여 상대의 정신을 흔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킴벌리의 기본기 믹스업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상대의 성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함부로 남용하다간 반격의 불씨만 살려줄 뿐이에요. 중강 타겟 콤보 무신호연화를 상대가 가드했을 때 채은형이나 질주로 캔슬해볼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기본기를 내밀면 반격당하게 되는데요. 타겟 콤보 이후 중유전 일문자나 그림자 걸기를 사용하면 상대의 기본기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가드되어도 위험한 심리지만 상대가 무적기를 사용할 경우 이후 필살기와 상관없이 반격당하게 되는데, 루크, DJ, 류, 가일, 춘리를 상대로는 채은형으로 캔슬하면 무적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4프레임 기본기를 맞췄을 때 무신 옥세권 3타나 야규전 일문자 이후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잡기 심리를 걸 수도 있고, 기본기를 많이 내미는 상대라면 약펀치 컴비네이션이나 안자중 펀치를 깔아보세요. 공중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팔꿈치 내려찍기를 이용하여 상대의 대공 타이밍을 흐리거나 근거리나 다운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하여 상대의 가드 방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킴벌리의 SA3를 발동하면 적중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의 데미지와 스피드가 11%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SA 게이지를 모아 즉시 소모해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킴벌리와 팀벌리가 만나 서로 SA3를 사용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니 꼭 한번 해보세요. 킴벌리의 안자강 펀치는 상당히 강력한 대공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후 질주로 캔슬하여 상대의 가드 방향을 흔들 수 있는 고성능 기본기입니다. 강제다운을 유발하는 기술을 안자강 펀치로 쳐냈다면 무신 선풍각이나 무에비 틀기로 연결해주세요. 오디 무에비 틀기의 경우 데미지와 이동거리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구석에서 러쉬 안자강 펀치에서 몸통치기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 선풍각에는 대공 무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다이브킥에 대응하여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오디 무신 선풍각은 대공 무적 한정이므로 이쪽을 적극 활용해주세요. 구석에서 점프 중펀치 이후 2번의 무신 선풍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장풍에 대응하여 물수제비차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장풍 모션을 보고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풍을 상대로 퍼니시 카운터를 낼 수 있는 고성능 장풍 대응기입니다. 끝거리에 적중 시 콤보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치 상황에서도 기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기술입니다. 그림자 걸기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끝거리에서는 가드되어도 확정 간격을 당하지 않고 구석에서 적중시켰다면 선풍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채은형을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다가가거나 상대의 정수리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기전축을 활용하여 주리의 세파충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구석에서 안자중 펀치 가드 후 안자강킥을 사용하여 세파충으로 연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공 모션, 발동 6프레임 등 무적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음에도 오디무신 선풍막에는 무적 판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킴벌리는 구석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기본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상대의 기본기를 가드하고도 킴벌리의 기본기가 상대의 몸에 닿지 않아 기본기를 활용하여 탈출하는 플레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SA1을 사용하여 탈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프레임의 느린 발동 속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가 킴벌리의 SA1에 대응하여 약기본기 셋업을 걸어온다면 약기본기가 회수되며 보기 좋게 가드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잡기를 예상하여 사용하거나 어렵지만 기본기 중간에 끼어드는 용도로 사용할 때 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SA1을 사용하면 SA3 발동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히트 시 귀중한 자원인 스프레이를 소진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동반되는 선택지입니다. 심지어 스프레이를 맞췄을 때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닌 비로소 다른 캐릭터와 동일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백스텝을 이용하여 잡기를 피하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잡기가 약간 늦게 깔렸을 경우 확정적으로 콤보를 넣어줄 수 있는데 타겟 콤보로 연결할 경우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리턴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상대의 슈미를 예상하여 안자강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지이므로 확신을 받았을 때에만 시도하길 권합니다. 킴벌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어 옵션은 오디 저공 선풍각입니다. 상대의 잡기를 부수고 슈미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수직 점프나 낮은 판정의 기본기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다리를 바꿀 수도 있으므로 구석에 몰렸다면 저공 선풍각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상대가 타격을 걸어온다고 예상했을 때는 SA1이나 리버설을, 타격이 아닌 방법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했을 때는 저공 선풍각이나 백스텝을 추천합니다. 킴벌리는 실전에서 벌어지는 정말 많은 다운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상대를 벽으로 보냄과 동시에 스프레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현재의 거리를 눈여겨봐주세요. 러쉬의 안자중킥에서 시작하는 콤보를 이 거리에서 맞췄을 경우 오디 질주에서 이어지는 무심 모임각을 활용하여 벽반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를 가장 멀리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인과 동시에 이후 설명할 스프레이 셋업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스프레이 셋업은 오디 질주로 걸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디 질주 거리가 여의치 않을 때는 일반 질주를 사용합니다. 이후 러쉬를 통하여 중간이지 선달을 걸 수 있으며 러쉬 스톱을 활용하여 잡기 심리 또한 걸 수 있습니다. 러쉬아 펀치를 가드시키고 다시 한번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펀치를 사용하여 프레임 트랩을 걸 수 있으며 상대의 기본기와 동시 히트를 노려 다시 한번 중펀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몸통치기나 목사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목사냥을 다이렉트로 깔았을 경우 가드되어도 플러스 1의 이득을 가져갑니다. 오디 채은형을 감으로 입력하여 제2
혼다. 바일의 무적기를 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SA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디 저공 선풍각을 이용하여 상대의 잡기를 부순과 동시에 가드 방향을 흔들 수 있으며 몇 개의 SA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유전 1문자나 안자강킥 이후에도 동일한 셋업을 걸 수 있으며 안자강킥 이후에는 팔꿈치 내려치기로 가드 방향을 흔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다운 상황은 러시 안자중킥을 사용하거나 목사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잡기나 SA3 이후 오디질주 급정지를 통해 상대의 눈을 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석에서는 다양한 다운 상황에서 중단 공격을 깔아볼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캔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강으로 설치하며 설치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게이지가 여의치 않거나 4프레임 콤보를 맞췄을 때 사용합니다. 강도는 오디 유전 1문자를 맞췄을 때 사용합니다. 스프레이 셋업의 결정판이며 오디 질주와 비전축 루트를 알아두세요. 모든 티어에 대응하는 공통 루트를 알아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루트는 잡기입니다. 상대가 잡기를 풀더라도 추가적인 연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백스텝을 이용하여 상대의 잡기를 부술 수 있습니다. 저공 선풍각을 이용하여 잡기를 부술 수도 있습니다. 가드했다면 역시 추가 연계를 이어갑니다. 안자약 펀치를 3번 입력 후 히트했다면 약 유전 1문자로 연결합니다. 가드했다면 그림자 걸기나 목사냥으로 이지선날을 걸어주세요. 상대의 의식이 스프레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 적중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요. 앉아준 펀치 이후 임팩트를 사용하면 첫 타가드 후 무적기를 입력하는 상대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통 루트에는 취약점이 있는데요. 상대의 기상 무적기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죠. 무적기를 막는 선택을 했을 때 무적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껏 설치한 스프레이가 제 역할을 못하고 끝이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티어3를 선택해야 합니다. 티어3 루트를 선택할 경우
백스텝 대신 뒤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상대의 무적기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상대가 가만히 있더라도 목사냥을 활용하여 중단 심리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 F의 경우 잡기거리가 길어 취미를 할 수 없지만 무적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구드기 티어3 루트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 무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티어1 루트에서 제자리 점프를 통해 라시드의 무적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티어1 루트에서 전방 점프를 통해 주리, 펜의 무적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티어1 루트에서 제자리 점프 합킥을 통해 유의 생존권과 동시에 킬을 노릴 수 있습니다. 티어2 루트에서 제자리 점프를 통해 루트, 제이미, 주리, 케미, 펜의 무적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티어2 루트에서 전방 점프를 통해 유, 가일의 무적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티어3 루트에서 전방 점프를 통해 BJ, 블랑카, 춘리의 무적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적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점프를 통해 하단을 걸어주거나 점프 공격을 넣어준 이후 중간 공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쪽은 잡기에 취약합니다. 점프 공격을 넣어준 이후 점프 핫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쪽은 잡기를 이기지만 앉아있으면 킥하지 않습니다. 약 펀치를 가드시키고 추가 연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별 세부 사항을 살펴볼까요?
팀멀리 기본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